지난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통상 대책회의를 열었던 대통령실. 휴일인 어제 공개 회의 일정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시간 내내 보고받으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국 현지에 머물고 있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물밑 협의를 이어갔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도 막바지 대응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통상부문의 협상이 더 집중된 상황으로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조선업 협력 등입니다. 미국이 쌀과 소고기 등 추가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등을 지렛대로 활용해 압력을 상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세계의 되게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에 임하라라고. 오늘과 내일 미중 관세 협상이 예정된 만큼 다음 달 1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실제로는 이틀 정도인 상황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오는 31일 만나 협상에 나설 거로 알려졌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납니다. 25% 상호 관세가 현실화되면 실질 GDP가 최대 0.4% 감소할 거란 전망치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외교 라인도 투입해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2020년 8.5%에서 지난해 10.8%까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현대차그룹. 이 기간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액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에 한미 FTA로 관세가 0%라 2.5% 관세를 무는 일본, 유럽차보다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미국이 25% 자동차 관세를 일괄 부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아가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24% 넘게 줄었습니다. 7,800억 원이나 관세 부담을 지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협상으로 관세를 내리지 못하면 하반기는 더 심각합니다. 상반기에는 5, 6월 달에 두 달의 임팩이 있었다면 하반기는 그 관세 영향을 온전히 다 풀로 받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 일본은 이미 15%로 자동차 관세를 낮췄습니다. 유럽연합도 대부분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받는 방향으로 미국과 최종 조율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15%까지 관세를 낮춘다면 일단 내년까지 현대차와 기아 영업이익은 관세가 25%일 때보다 2조 6천억 원가량 나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그만큼 내리지 못하면 미국 시장 경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15%씩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그냥 일반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낮춰준 게 과하다며 나쁜 거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엔 부담이 더 쌓여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談判을 벌인 끝에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EU에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 관세율 30%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I think this deal will bring us very close together, actually. It's a partnership. 대신 EU는 6천억 달러, 우리 돈 83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보다 큰 규모입니다. EU는 또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함께 군사 장비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It will bring stability. It will bring predictability. That's very important for our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EU가 합의한 15% 관세율은 일본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이 자동차에 대해 15%로 합의한 사례가 EU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타이완 등과도 유사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에 가까워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We're looking at deals with 3 or 4 other countries, but for the most part, I can't get them to understand that. 이와 관련해 미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 즉시 부과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8월 1일 이후에도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조치를 2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관세율을 놓고 미국과 EU 간 세부 입장이 다른 품목은 의약품입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회동 후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단일한 15%로 안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도 포함되며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란 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This 15% is a clear ceiling, so no stacking, all inclusive.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다릅니다.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 의약품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50% 관세율을 적용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더해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EU산 의약품 역시 예외가 아니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추가 질의에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 관세 15%에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와 관련 부품, 특정 화학제품, 천연자원 등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 이번 합의를 놓고 유럽 언론들은 모든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건 양측의 체면 칠해용 타협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30% 관세율은 피했지만 관세가 거의 없던 올해 초와 비교해 EU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효입니다.